예, 디지털화에 대해서 또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이 산업 부분, 특히 이제 경북에서도 이런 것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제조업이 여전히 그 비중이 작은 곳은 아니죠. 물론 이제 일자리 규모로 보면 서비스업이 더 많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예. 대신 이제 제조업 비중이 높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구는 여전히 중소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예.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이제 부품 공장 그리고 1차 하청 공장은 굉장히 적고요. 대부분 이제 2, 3차 밴드인 작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화가 대구 지역도 굉장히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그 로봇 투입률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예. 제가 표로 보여드리면 독일이 이제 산업 4.0 하면서 전 세계 로봇 투입 비율을 이렇게 좀 평가를 해놨는데요. 보면은 이게 이미 2016년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전 세계에서 자동화 로봇 투입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한국입니다. 예. 맨 위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 미국 그리고 이제 이런 산업 4.0 혹은 독일식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 4.0을 추구하는 독일도 그 밑에 한참 밑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구 지역은 훨씬 이 디지털화가 빨리 촉진이 돼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 공장 비율이 예. 전국 대비 굉장히 높은 평균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7.4%. 예, 맞습니다. 예. 전국이 지금 17.6%. 경북이 25.2. 그러니까 전국이 맞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보급 업체 수가 17.6%, 예, 대구가 27.4%, 그렇습니다. 경북도 그 못지않은 25.2%를 차지하고 예,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더 얘기가 되겠지만 사업주들이 이렇게 자동화를 하는 배경 이유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지금 중고령 노동자들은 뭐 어떻게 이제 은퇴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청년 일자리는 예. 앞으로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예측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노동 세계의 도전 노동 4.0 백서가 독일 연방 노동 사회부로부터 나온 적이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특히 미래의 디지털화가 미래에 사람에게 일자리를 얼마나 더 제공해 줄 것인가 네. 예,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같은 사업이 미래의 노동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그거 잠깐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숙련도가 요구가 되는데 네. 여기와 관련돼서 한 세 가지 그 가설들이 있습니다. 네. 노동 그 연구자들한테는 첫 번째는 어차피 이제 거기 적응을 해야 되니까 네. 다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은 기술 수준이 이제 높아질 것이다. 네. 이거는 이제 상당히 낙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일자리가 사라진다. 기술이 발전하면 일자리 사라진다라는 논쟁은 1970년대 자동화 그 논쟁 때도 있었고요. 네네. 1990년대 IT 산업이 막 활성화되는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전통적인 일자리 다 사라져서 이제 곡소리 날 거다 이랬는데 네. 실제로 지나가 보면 물론 이제 특정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네.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은 문제 없다 이런 논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그다음에 이제 생겨나는 일자리 분명히 생기고요. 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 많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경우는 시장에서 단기간에 소멸화될 가능성은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아마 요즘 그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면 이제 계산기에서 안 하고 주문을 다 기계에서 찍잖아요. 네. 우리가 다 불평하면서도 어느 날 적응돼 가지고 이제 다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자리는 사라지는 거죠. 예. 대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일자리들은 또 막 생겨나기도 하고요. 예. 그러나 숙련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그런 일자리를 갖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낙관적인 버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일자리가 양극화될 거다. 그래서 숙련 수준이 높아서 그 기술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안정적인 그리고 소득도 보장된 일자리를 갖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양극화 논의도 있고요. 마지막은 뭐 전통적인 노동시장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전부 다 조금 더 일자리의 어떤 위협도가 훨씬 더 높아져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그런 고민도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버전은 저는 다 가능하다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왜 가능하냐면 노동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 예.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러한 도전들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4차 산업혁명이 발생을 해도 어떤 나라는 일자리가 빠르게 소멸되는 나라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오히려 숙련도를 높아서 노동자들이 현장 장악력을 높여서 훨씬 더 자본가들한테 위협적인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숙련도가 굉장히 높은 현장 같은 경우는 노동자 일 안 하면 공장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은 결과적으로 기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디지털 플랫폼은 이제 오늘날 우리 배민이나 뭐 쿠팡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옛날식으로 보면 외주화지만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업 영역이 생기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인 노동자와는 다른 종사를 이제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특수고용이라고 한국에서는 계속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스러운 거는 뭐냐면 이 디지털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방식도 사실은 자본가들이 물론 만들어내는 영역도 있지만 이것들을 확대시키는 건 소비자의 욕구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음식점 가가지고 물건 받아와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전화 돌려서 주문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시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서양만 같은 우리도 왜 밤에 혼자 여성분들이 음식 길거리 가면 남자 만나면 무섭다고 하는데 막상 음식 시킬 때는 그런 무서움을 잘 못 느낀다는 거죠. 낯선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음식을 배달을 하니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반면에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낯선 사람하고 스트레인저하고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배달 업체보다는 차를 타고 가서 음식을 받아오는 문화가 더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확산되는 방식들도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 우버 기업이 일정하게 또 많이 확산되어 있는 나라도 있지만 노조가 일정하게 그것들 거부하는 나라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 이제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도 결국은 소비자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사회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냐 좀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노동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또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는 다 열려 있다.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은 기업은 어떻게, 자본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 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비용 수익적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리하죠. 특히 아까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이제 경남 지역처럼 제조업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제가 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옥스퍼드 작년 경제학 재작년 그 경제학에 실린 그 전 세계 디지털화 가장 높은 지역들을 보면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이 높았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는 제조업이 가장 발달된 그 대구 경북 경남 인천 여기가 이제 디지털 비율이 그러니까 자동화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본가들이 결국은 노동자들하고 마주하기 싫으니까 피곤하니까 결국은 자동화를 해서 사람을 덜 쓰면 앞으로 이제 성가신 노조하고 마주칠 일이 없겠죠. 실제로 제가 보면 지금 같은 경우 노조가 있는 곳은 노조원들이 일하는 곳 아닌 곳은 거의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본가들은 앞으로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노조가 없는 무인 공장도 이제 상상하는
혹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 천국인 네. 그런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을 노조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조의 어떤 그 위협도 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청년 일자리는 앞으로 상상하기 좀 어렵다. 기존의 이런 생각이 노동자들도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할 때 갈 데가 없을 수 그렇죠. 있고, 예. 신규 진입자들도 힘들어질 수 예, 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노동의 대응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은 어떻게 되어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